안녕하세요. 요즘 그 LLM, 거대 언어 모델, 정말 관심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제대로 쓰려면 강력한 GPU가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필수덕이죠. 이미 EKS 환경은 좀 익숙하실 텐데, 그럼 EKS에서 GPU는 어떻게 다루지? LLM은 또 어떻게 배포해야 하나? 이런 궁금증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좀 보면서 EKS 환경에서 엔비디아 GPU 설정하는 거랑 또 간단하게 LLM 워크로드 실행하는 그 핵심 방법들 여기에 좀 집중해서 파헤쳐보려고요. 좋습니다. EKS 전문가분들이 복잡한 AMIL 세계로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지름길을 딱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왜 쿠버네티스가 이런 GPU나 LLM 워크로드에 좋은 환경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죠. 왜 그런가요? 쿠버네티스의 그 뛰어난 자원 추상화 능력 때문인데요. GPU 같은 하드웨어도 그냥 CPU나 메모리처럼 nvidia.com GPU? 이런 이름의 또 다른 리소스 타입으로 딱 관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 그냥 또 하나의 자원처럼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한 하드웨어라도 일관되게 배포하고 확장하고 관리하고 이게 다 되는 거죠. 특히 EKS는 클라우드는 기본이고 EKS 하이브리드 노드 쓰면 온프레미스 환경까지도 되게 유연하게 쓸 수 있고요. 그렇군요. 쿠버네티스의 기본 장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EKS 워커노드에서 GPU를 쓰려면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할까요? 노드 자체에 뭘 깔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워커 노드에 맞는 엔비디아 드라이버, 이거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네, 드라이버. 그리고 엔비디아 컨테이너 툴킷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컨테이너가 GPU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핵심 라이브러리 묶음 같은 겁니다. 아하, 툴킷. 만약에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컨테이너 D를 쓰신다면 얘가 엔비디아 GPU를 쓸 수 있게 설정을 좀 만져줘야 할 수도 있어요. config.tom 파일을 수정한다거나. 아, 컨테이너드 설정이요? 네, 아니면 쿠버네티스의 런타임 클래스 같은 기능을 써서 이 파드는 GPU 지원되는 런타임으로 실행해라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드라이버랑 툴킷. 이게 준비되면 쿠버네티스가 이 GPU를 어떻게 알고 파드해 줄 수 있는 거죠? 연결 다리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해요. 바로 그 연결다리가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입니다. 디바이스 플러그인? 네, 보통 데몬셋 형태로 각 GPU 노드에서 돌아요. 그러면서 노드에 GPU가 있나 감지하고 쿠버네티스 스케줄러한테 여기에 nvidia.com GPU 리소스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얘가 알려줘야 스케줄러가 아는 거군요. 그렇죠. 보통 야멜 파일이나 헬무 차트로 설치하고요. GPU가 있는 노드에만 딱 배포되도록 nvidia.com gpu.present equal true 이런 노드 레이블이랑 노드 셀렉터를 같이 사용해서 관리하죠. 그렇군요. 근데 이거 말고 좀 더 통합적인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엔비디아 GPU 오퍼레이터, 그거요. 아, 네. GPU 오퍼레이터. 네. 이건 디바이스 플러그인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더 편해 보이긴 하는데. 네. GPU 오퍼레이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방식이래요. 방금 말한 드라이버 설치, 툴킷 설정, 디바이스 플러그인 배포는 기본이고요. 다 해주는군요. 네, 거기다가 DCGM 익스퍼터 같은 GPU 모니터링 도구 있죠? 상세한 GPU 사용량 같은 거 프로메테우스 같은 데로 보내주는 역할인데 이런 것까지 거의 다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관리해주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와, 편하겠네요. 그렇죠. 쿠버네티스 커스텀 리소스, CR로 딱 선언적으로 관리하니까 되게 편리해요. 다만 이제 오퍼레이터 자체가 또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관리 포인트가 하나 더 느는 셈이네요. 네, 의존성이라든지 업데이트 전략 이런 건 좀 고려해야죠. 아주 단순한 게 중요하다면 그냥 디바이스 플러그인만 써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군요. 자, 그럼 이제 노드랑 쿠버네티스 설정이 끝났어요. 그럼 파드에서는 GPU를 어떻게 달라고 하나요? CPU나 메모리 요청하는 거랑 비슷한가요? 네, 아주 비슷해요. 파드 명세 스펙 안에 리소스.점 리밋 섹션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nvidia.com GPU 1 이런 식으로 필요한 GPU 개수를 딱 적어주면 돼요. 아, 정말 간단하네요. 리밋에 그냥 쓰면 되는군요. 네, 그럼 쿠버네티스 스케줄러가 이걸 보고 GPU가 비어있는 노드로 파드를 알아서 보내주는 거죠. 보통 GPU는 정수 단위로만 요청 가능하고요. 1개, 2개 이렇게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이 파드에 LLM을 올려야 할 텐데 자료 보니까 올라마 같은 도구도 있고 엔비디아 님 이런 것도 있던데요. 어떤 걸 좀 고려해야 할까요?
올라마는 다양한 오픈소스 LLM을 좀 쉽게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고요. 엔비디아님은 특정 LLM 추론 작업에 맞춰서 미리 최적화된 약간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형태예요. 아, DIM은 최적화된 거군요. 네. 근데 어떤 걸 쓰든 중요한 건 그 LLM 모델 파일 크기 자체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수백 기가바이트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큰가요? 네, 그러니까 파드에 메모리 충분히 주는 건 당연하고 이 모델 파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빨리 불러올지 이걸 고민해야 해요. 예를 들면 FSx4 Rust 같은 고성능 공유 파일 시스템을 CSI 드라이버 통해서 퍼시스턴트 볼륨으로 연결해서 쓰는 방식 같은 거요. 아, 스토리지도 중요하군요. 하긴 모델이 크니까. 그렇죠. 근데 저기 GPU 노드 비싼 건 뭐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개발하거나 뭐 여러 모델 가볍게 테스트하는데 GPU 하나를 통째로 다 쓰기는 좀 아까울 것 같은데요. 좀 알뜰하게 쓰는 법 없을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 바로 타임 슬라이싱이에요. 타임 슬라이싱? 시간을 나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엔비디아 디바이스 플러그인 설정으로 켤 수 있는데 하나의 물리 GPU를 여러 컨테이너가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개서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약간 CPU 시간, 여러 프로세스가 나눠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 신기하네요. 그럼 여러 개를 한 GPU에서 돌릴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개발이나 추론 작업 같이 GPU 자원을 항상 100%꽉 채워서 쓰지 않는 그런 워크로드에 적용하면 비용 효율적이죠. 와, 좋은데요? 근데 단점은 없나요? 뭔가 성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컨텍스트 스위칭 때문에 응답 지연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반응해야 하는 LLM 서비스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아, 느려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GPU 메모리는 물리적으로 딱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아, 메모리는 공유하는군요. 네, 그래서 한 컨테이너가 메모리를 확 많이 써버리면 다른 컨테이너에서 메모리 부족, 그 OOM 오류가 뜰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A100 같은 진짜 고성능 GPU에는 MIG라고 하드웨어 수준에서 아예 나누는 기술도 있긴 한데 타임 슬라이싱이 좀 더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죠. 그렇군요. 메모리 충돌 위험이 있다. MIG는 더 좋은 거지만 비싼 GPU에만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그냥 노드 수를 필요할 때만 늘리고 줄이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GPU 워크로드가 필요할 때만 노드를 딱 띄우고 없으면 바로 없애고 이게 비용 최적화의 핵심이죠. 네. 칼펜터 같은 쿠버네티스 노드 오토 스케일러를 쓰면 아주 유용한데요. 파드가 GPU를 요청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인스턴스 타입의 GPU 노드를 알아서 딱 만들어주고 관리해주거든요. 아, 칼펜터가 그런 걸 다 해주는군요. 네, 아주 편리하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EKS에서 GPU 쓰려면 일단 노드 준비, 그러니까 드라이버랑 툴킷 깔고 네, 기본이죠. 그 다음엔 쿠버네티스랑 연결, 즉 디바이스 플러그인이나 좀 더 편하게 GPU 오퍼레이터 쓰고 그렇죠. 연동. 마지막으로 파드에서 resources.limit에 nvidia.com GPU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용 때문에 타임 슬라이싱 같은 공유 기술이나 칼펜터 같은 오토 스케일링도 생각해봐야 하고요. 네, 핵심은 다 짚으신 것 같네요. 이제 여러분은 EKS 관리하시던 그 역량에 더해서 강력한 AMIL, 워크로드까지 다룰 준비, 그 첫걸음을 떼신 셈입니다. 쿠버네티스의 유연성이 여기서 정말 빛을 발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EKS에서 GPU 설정하고 LLM 배포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특정 AI 작업이랑 또 주어진 예산 안에서요. 과연 어떤 크기의 LLM 모델을 써야 할까? 또 어떤 종류의 GPU를 몇 개나 써야 할까? 그리고 타임 슬라이싱 같은 자원 공유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최적일까?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네, 성능, 비용, 그리고 관리의 복잡성 사이에서 그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실제 운영 환경에서 마주하게 될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또 도전적인 그런 최적화 과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